네, 안녕하세요.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는 역량 중심의 어떤 그 채용 과정, 그리고 역량 중심에서 어떤 역량을 쌓아야 되는지 우리가 직업 중심으로 해서 분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교시에는 우리가 기업 분석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분석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오늘 듣고 이거를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견기업 탐색에 들어갈 때 일단 여러분들의 그 휴대폰으로 해서 직접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을 열고 한번 그 이런 기업 분석을 탐색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정말 그 기업이 건실하고 내가 근무할 수 있는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기업인가를 탐색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좀 취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내가 그 취업 쪽을 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들을 탐색을 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기업 분석에서 첫 번째 중견 기업 탐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에서 사람의 히든 스타를 한번 클릭을 하면 이러한 사이트가 좀 나올 겁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중견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견기업들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 지역 검색, 지역 선택 또 하면은 지역별로 나올 수도 두 번째는 커리어 히든 챔피언이라고 해서 여기에 중견기업에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핵심 기업 채용 일정이 좀 나오고 이쪽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견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커리어 히든 챔피언도 지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대동공업주라든지 뭐 SK가스주, 삼성 메디슨주, 현대중공업, SKI 물론 대기업도 있지만은 이 중견기업 우리가 중견기업을 찾는 이유는 그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상당히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대기업 못지않는 중견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좀 더 그 이런 그 중견기업에서 내 자신의 어떤 실력을 발휘하는 것도 훨씬 더 그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에서는 해당 분야 쪽을 집중적으로 하지만 이 중견기업을 가면은 이 전체 회사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요 잡코리아 강소기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검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한번 열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예, 찾아보셨나요? 여기 보면 이제 추천 검색어도 쭉 있죠. 강수기업, 강수기업 채용. 그래서 이런 어떤 채용 정보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채용 과정이라든지 또 별도로 주식회사 유니테크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소기업에 이어서 일반적인 기업 분석을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으로 그 한번 그냥 그 사이트만 살짝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기업 평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체별 검색해서 해당 업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는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볼 건데요. 요 카인즈는 우리가 어, 채용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전 그 기업의 어떤 그 보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 내용들을 최근 3년치 기사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걸 DB로 해가지고 모아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원하는 회사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뭐 어떤 제품이 개발됐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걸 들여다 보면은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중심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인즈는 내가 그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지원 동기라든지 자기소개서 중에서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또 회사의 관심사에 대해서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현안 정보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우수기업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매경이 신문 여기는 이제 매경회사 연감을 볼 수가 있고 또 자플랜닛 뭐 위더스풀 이런 데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사이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그래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최근 공시 내용이 뜹니다. 뭐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쭉 회사마다 이렇게 이제 뜨죠. 그래서 이 안에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회사를 한번 검색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그냥 스마트폰으로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검색을 한번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 평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평가, 한국 기업 평가 사이트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검색에 치면은 이렇게 기업 제명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그런 어떤 신용 등급들이 쭉 나오고 여러분이 보시고자 하는 자료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재무 요약이라든지 평가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게 카인즈입니다. 사실은 전 우리가 이걸 화면에 띄워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면서 보면 좋겠는데 요 카인즈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그 관심 있는 기업을 클릭해서 어떤 뉴스들이 나와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시면 이거는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어, 그러한 뉴스들이 좀 검색이 됩니까? 이제 우리가 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 기업도 이렇게 미리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서너 개 또는 정말 하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쓸 때마다 자기소개 쓸 때마다 그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뭐 이러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 자신의 어떤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 이제 어, 그 회사의 어떤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러한 어떤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특성에 대한 그를 어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어떤 기업의 목표나 비전을 달성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능력이나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발휘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그 경험을 찾아서 이것을 스토리로 만들면은 그것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저 지원자에게 있구나. 이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이것도 한번 잠깐 그냥 1분씩 한번 검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안에서 한번 찾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분들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그 셀렉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매경 이 신문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을 치면은 빠르게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같이 내용을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볼 시간이 살펴볼 수 있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만 알면 이런 쪽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쏙쏙 이렇게 탐색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들보다 굉장히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매경 천대 기업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러한 그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자신의 어떤 희망 기업도 이것도 그 스토리텔링 그 작성 일종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과제로 이제 내셔야 됩니다. 이제 중간 과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말 희망하는 기업을 이렇게 이런 표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에 기업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표자, 뭐 설립일, 기업 형태, 뭐 계열사, 홈페이지 주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인데 뭐 우리 회사의 대표자 사장 이름이 뭐죠?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설립일은 언제냐?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한 것이라도 일단 놓치지 말고 기본 정보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의 개요, 회사의 연역주를 한번 살펴보고 매출 정보,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매출이익이 5% 이하면 조금 어려운 회사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정보도 한번 살펴보고 뭐 직원 현황 또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 또 어느 직무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조직도 살펴보고 또 글로벌 네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기업 분석을 한번 자 그리고 기업의 경영 철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비전이 무엇인지 경영 방침이 무엇인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인재상이 무엇인지 윤리 강령이 무엇인지 여기서 비전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은 자기소개서나 일본 자기소개서에서 일본 자기소개서나 지원 동기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 뭐 회사의 비전은 1000억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을 하기로 한다. 일단 목표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1000억 불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 회사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뭐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영업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마케팅적인 측면도 보일 거예요. 그럼 나는 그에 관련된 기술이 있는가 내 능력으로 살펴보는 거죠. 또 거기에 어떤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나만의 장점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옛날에 좀 아르바이트 했을 때 상당히 매출액을 많이 올렸던 그런 영업의 왕을 이렇게 했다. 영업의 왕 정도로 굉장히 난 자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경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어떤
친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 회사의 매출액을 상당히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스토리로 쓰고 저의 일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의 어떤 매출액 상승만큼은 확실하게 자신 있고 보장시킬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 자기소개서로 가는 거고 그런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이 회사를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지원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일본 자기소개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원 동기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영 방침은 이걸 좀 알아야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좀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했을 거고 핵심 가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업의 가치가 일치했을 때 그 가치관을 가지고도 우리가 일본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은 뭐 이런 거죠. 주로 이제 이런 가치는 신념이라든 이런 것은 뭐 최근에 정해질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게 된 동기가 있고 그러한 동기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동기에 대한 경험을 찾고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나는 그러한 가치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나올 거고 나는 미래도 그러한 가치관을 내서 활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방침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나의 가치관과 기업의 가치관을 연결하면 쓸 수 있는 그것도 일본 자기소개서에도 관련이 돼 있고 지원 동기에서도 물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재상은 한 기업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 어느 직무에 관계없이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인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인재상을 가져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도전정신, 뭐 창의성, 뭐 성실성, 희생심, 봉사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이 사실은 전 인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통 역량이라고도 하면서 그러한 인재를 뽑는 것이죠. 기업의 인성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 강령.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비전, 핵심 가치, 인재상 이런 것인데 이거를 작성을 해서 어떤 자신이 채용에 관련해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업의 영역, 주요 제품, 경쟁사 관계. 자, 우리 회사의 주요 제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회사의 경쟁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러한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그 회사의 수학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직무 소개라든지 인사제도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직무에 대한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아까 앞에서 1교시에 봤던 그런 직무 소개보다는 아마 이렇게 적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주요 직무하고 또 직원 복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사제도 경력 개발제도 채용 절차 사실은 전 요 직무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회사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큰 회사들은 이런 직무가 분석돼서 나왔는데 작은 회사들은 이렇게 직무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는 게 좋겠죠. 사실상 제일 좋은 거는 그러한 전체적으로 관련 자료에서 공통적인 직무를 파악한 다음에 요 회사에 관련된 직무의 사람을 하고 한번 약속을 정해서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나중에 진짜 내가 그 회사에 지원했는데 그분이 나의 면접관으로 나를 면접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만큼 또 좋은 일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면접에서 복지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본인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채용 정찰을 잘 알아서 어떻게 채용이 되는지를 알게 되면 본인이 잘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다양하게
취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따가 해야 할 어떤 스토리텔링에 이제 녹아내려야 됩니다. 기업 분석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경영 철학, 현대자동차다. 그럼 경영 철학, 창의적 사고의 끝없는 도전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사의 꿈을 실현한다. 자, 도전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할 수 있어요. 비전,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 이제는 자동차가 어떤 삶의 하나로 동반자로 된다. 자, 인재상은 도전 정신, 경영 철학과도 일치되고 있죠. 글로벌 마인드, 협력, 열정, 창의적. 자, 열정적으로 한 경험, 이거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일을 미쳐봤던 경험, 이걸 좀 쓰는 것이 좋겠어요. 도전은 정말 내가 이룰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달성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어떤 인재상하고 기업의 어떤 비전 및 인성 역량 스토리를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업의 비전과 인성에 관련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구체적인 경험을 찾아야지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인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도전은 어떤 하고, 글로벌 마인드는 어떤 생각, 어떤 거고, 협력은 어떤 거고, 열정은 어떤 거고, 뭐 창의는 어떤 것이다. 여기 아까 제가 일반적인 열정은 그런데 여기 열정은 믿음, 회사와의 고객을 해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 본인이 끝까지 책임진 거, 이런 어떤 알바했을 때 경험이 있으면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전했던 것도 스토리텔링 만들고 이런 사항들의 경험이 있으면. 근데 이런 인재상에 관련된 경험을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러면 좀 아주 굉장히 막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3학년, 4학년 그 여름방학 때라도 한번 경험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경영 이념, 최고의 열정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 고용 증대를 통한 사회 기여와 합리성에 기여하는 반영, 비전,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사람. 자, 아름다운 기업과 아름다운 사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죠. 지탄을 받지 않고 약속한 바를 꼭 지키며 건실하고 신뢰받는 기업. 자, 내가 어떤 약속한 걸 꼭 지켰던 경험, 이런 거를 스토리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사람, 열정과 진념을 가지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정말 미쳤던 경험, 이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스토리가 있으면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으로 찾는 것이죠. 인재상에 맞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진지하고 적극적인 사람. 자, 인재상, 이거에 대한 설명.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저렇게 인재상에 관련해서 경험을 쌓은 것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체적인 경험을 찾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가는데 이렇게 기업 분석,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직무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사실은 이 스토리 기법을 하기 전에 자기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맞추는데 자기 분석은 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마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자기 분석을 통한 어떤 취업 스토리텔링 쓰는 방법과 이런 것을 주요 자기소개서를 자기 분석을 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공부하기를 하고, 오늘은 이 스토리텔링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기소개서의 내용들도 살펴보면은 이제 다 경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이트 하나 좀 알려드리면은 사람인을 치면은 사람인에서 이런 어떤 각 기업들의 어떤 자소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한 자소서의 내용 이런 걸 클릭이 되면 기업별로 자소서 내용들이 나와요. 1번 성장 과정, 2번 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뭐 대학 시절 동안에 이렇게 어떤 일에 뭐 본인이 그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작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험이 나옵니다. 이 경험은 바로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잘 작성을 하게 되면 하나의 어떤 문장이 정말 좋은 형태로 나오는데 이걸 잘못 쓰면은 이상하게 되죠. 자, 스토리텔링 절차. 첫 번째 자기 분석. 일부러 자기 분석은 좀 제가 나중으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직무 분석을 파악을 해서 직무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죠. 직무의 내용, 필요한 능력, 경력, 경로와 비전.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주로 목표, 비전, 인재상.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추진력, 도전정신, 창의성, 글로벌 역량, 융화력, 사회 공헌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직무 역량가 인성 역량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인성을 한번 연계해 보는 것도. 그래서 회사나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과 자신의 특성 및 경력 사항과의 매칭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신 다음에 거기에 매칭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 스토리 활동을 찾아서 구체적인 스토리를 탐색해 나가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제가 그냥 강의로만 이야기하고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적용해라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스토리텔링 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그 틀에 맞춰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쭉 연결해서 말을 만들면 그 아주 좋은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경험을 찾는 것이죠. 아까 직무와 관련된 경험, 그다음에 기업에 관련된 경험이 있죠. 이런 걸 어디서 찾냐면 내가 뭐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는가, 알바했을 때 있었나, 또는 뭐 해외 연수 봉사활동에 있었나, 실습에 있었나, 도전 경험이 있었나, 관련 자격증, 자기분석, 인턴 여러 가지 내 주위에 전부 그 마인드맵을 통해서 한번 그 경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고 뭐그 정확히 성과가 있는 경험만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느 정도 관련 있는 경험을 찾게 되면 그거를 잘 이야기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죠. 자, 이런 그 틀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지금 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목이 좀 강의 죄송합니다. 그 직무 역량 경험 예를 들어서 뭐 업무 수행 능력, 지식, 흥미, 성격, 가치관,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마케팅 전략 수립, 전문적인 마케팅 지식 이런 것이 직무 역량 경험이고 뭐 인재상 관련된 것은 아까 도전, 글로벌 마인드, 협력, 열정, 창의, 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진짜하고 적극적인 사람. 자, 경험 스토리를 한번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직무 관련 등등에서 자, 직무 역량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경험이 뭐가 있을 거고 인재상을 써야 될 경험이 뭐가 있을 것인지 한번 지금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좀 나오는가요? 굉장히 찾기가 어렵죠?
이것은 저는 자신의 직무 역량이고, 이것은 자신이 들어간 회사의 인재상에 관련된 스토리를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틀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 중에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양식. 그래서 스타라고 하는데 STAR, S는 상황, T는 과제, A는 행동, R은 결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이 행동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상황과 과제보다는 행동과 결과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틀은 왜 중요하냐면은 면접 볼 때도 이 단계별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뭐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발생된 어떤 문제점이나 과제가 있었는지요? 있었다고 하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심층 면접의 일종으로 이렇게 이제는 물어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을 작성을 해서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가 좀 긴 거를 요구하는 자 있죠. 500자 이내라든지 뭐 1000자 이내 이럴 때는 좀 더 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결론을 내는 거죠. 이 결론은 여러분이 작성한 그 스토리 내용 중에서 찾아야지 별도로 뚝 다른 내용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서 결론을 내리고, 자, 어떤 경험을 했다. 근데 왜 경험했느냐, 그 경험한 이유가 들어가고, 뭐 언제 했느냐, 이때 뭐 1999년 이렇게 날짜를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이렇게 3개월간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디에서, 장소,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을 하면서 무엇에 집중했느냐, 핵심적인 일인 것이죠. 또 집중한 이유가 뭐냐. 자, 그리고 나서 500자 이내면은 9번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배운 점, 이 배운 점은 그 사실은 그 공통 역량, 그 회사의 인재상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얻은 능력, 이거는 직무 역량으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과, 직무 능력.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회사나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쓰면은 이게 스토리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1000자 이내다 그러면은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9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경험에서의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하나를 찾아서 같은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스타로 쓰던지 이렇게 쓰던지, 그러면은 1000자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스토리텔링 실전인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그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중간 과제로 이제는 제출을 할 건데요. 자,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 지금 당장 쓰기는 어렵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 없나.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직업과 관련되어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메모를 해놨다가 아까 그 스토리텔링 양식에 의해서 칸에다 채워놓고 그거를 쭉 연결을 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아주 스토리텔링대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장점을 가지고 한 경험, 이거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업과 관련되어 이런 강점을 가지고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죠. 성격 장단점,
장점은 뭐 그렇게 쓰는데 단점 쓰기 어렵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 주에 그 자기 분석을 하면서 MBTI 검사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 분석하는 방법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약식 검사지를 제가 그 학습 목차에다가 학습 사이버 캠퍼스에 한번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그거는 뭐 안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MBTI 검사에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성격을 장점으로 쓰고 그리고 장점으로 발휘했던 경험을 간편 스토리 스타 기법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직무에 좋거나 무관한 성격을 단점으로 쓰고 그 단점을 극복한 노력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가치관은 이거는 성장 과정에 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신념이라고도 하고 생활신조 뭐 이렇게 이런 것 다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신념은 그 어릴 적 초중고에 발생이 되죠.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릴 적에 현재 자신의 신념 등에 영향을 미친 경험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성장 과정에도 활용이 됩니다. 성장 과정이 뭐 나는 뭐 몇 년도에 어디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그냥 떨어져요. 일반적인 거는 식상하고 누구나 어느 누구도 태어나잖아요. 그쵸? 사람.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은 남이 안 한 똑똑한 나만의 어떤 특성을 쓰는 건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런 신념에 대한 것이죠. 또 직무에 적합한 이유 이것은 이제 1분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직무에서 요구하는 특성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은 그 성과를 낸 경험을 작성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의 목표, 비전을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 이거는 역시 지원 동기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목표나 비전 또는 인재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특성으로 성과를 낸 경험을 작성해 보자 라는 것이죠.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해봅니다. 자,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사실은 제가 그 보령제약 있을 때 했던 건데 이걸 그냥 그 6개월로 바꿔서 6개월 바꿔갖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 설득 능력, 책임감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뛰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야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 쓸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쓴 거고 여러분들 더 멋있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장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를 좀 더 멋있게. 자, 결론. A사 총무부에서 6개월 동안의 인턴 경험은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 능력이 회사의 원가 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끼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이유는 대부분 뭐 경험한 이유는 뭐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없어 보이잖아요. 이걸 좀 살짝 6개월간의 인턴 경험을 한 이유는 제가 희망하는 직무가 현장에서 실제로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경험한 이유가 되겠고 그래서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6개월간 언제 A사 총무부에서 어디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역할이죠. 공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사무실 3개 3개층 건물 인테리어 공사의 견적을 비교 검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무엇을이죠? 공사에서 그 공사의 질을 높이면서 3,200만원 예산을 맞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여러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하면서 견적비가 5천만원 제시한 업체에 주목하고 공사비 협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집중한 일이죠. 그 이유는 낮은 견적을 낸 업체는 모두 재료가 좋지 않아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이건 직접 방문해서 견적을 낸 방식대로 다시 견적을 내보자고 제안한 후에 그 예산을 확인한 결과 5천만 원 견적을 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3,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는 그 금액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설득을 해서 3,2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공사도 성공적으로 해낸 결과로 일주일 휴가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까? 이때 이제는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저희 회사 건물이 좀 낡아서 거기에 이제는 그 빌딩을 지려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하는 곳에 빌딩에 이제 인테리어를 임시로 하는 거죠. 건물 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 회사 빌딩이 지면은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 누가 하겠느냐. 그 사장님이 지금 잘 싸게 잘 해주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저는 공사를 마치고 건물 완성되는 거 보지도 않고 회사를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장님한테 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 배운 점은 뭐냐? 비록 6개월간 짧은 인턴 직업이었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그 회사의 인재상인 거죠. 책임감이 있는 인재, 주인의식을 갖는 인재, 뭐 이런 식으로. 그와 더불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소통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총무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 얻은 능력, 이것은 직무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과 능력은 앞으로 제가 도전하게 되는 총무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가 절감을 통한 회사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거 틀을 통해서 그 이 안 내용을 작성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는 그 제가 워크시트를 올려주면은 그 워크시트지를 작성을 해서 이제는 과제로 내는 그 겁니다. 이렇게 어떤 제가 주는 이런 내용들만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서 이거를 면접 자료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상당히 어떤 좋은 면접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치관. 만약에 내가 가치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보기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어떤 경험에 의해서 있는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정한 다음에 그 가치관을 갖게 된 어릴 적 경험을 쓰는 거죠. 경험을 통해 느낀 점, 또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는 현재의 사례, 미래의 다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남을 도우면 살자, 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런 내용이 이제 어릴 때 경험이 있다고 치면은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사회복지사 한 분이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 느꼈습니다. 저도 커서 저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남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도우며 살자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사회복지학과로 들어갔고 들어오자마자 이런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일주일에 4시간씩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의 어떤 신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의 이러한 신념이 회사에 아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스토리텔링의 하나죠. 자, 이렇게 우리 그걸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텔링을 기법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고 그러한 경험을 찾아가지고 직무에 관련된 경험 또 그 회사에 관련된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를 만들면은 그거를 우리가 역량 중심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는데 다소 좀 부족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잘 있다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